신입사원 민재는 첫 출근 아침 깔끔하게 다림질된 셔츠와 새 구두를 신었어요. 거울 앞에서 단정히 넥타이를 고쳐 매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괜찮아. 오늘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그의 눈빛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서울 중심에 있는 대기업 한빛전자. 회사 로비에 들어선 민재는 수많은 사람들의 바쁜 발걸음 속에서도 눈에 띄게 긴장돼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모든 순간을 배우고 싶었고 잘하고 싶었습니다.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고 상사의 지시를 빠르게 받아 적었죠. 그의 상사, 서 과장은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속으로는 늘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입치고는 머리가 잘 돌아가네. 쓸모는 있겠어. 그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뒤 팀의 중요한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민재는 야근을 거듭하며 아이디어를 정리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 불빛만이 새벽 사무실을 비추었죠. 피곤했지만 성취감이 있었어요. 발표날 민재의 아이디어는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고 팀장은 감탄했죠. 이거 정말 기발하네요. 누가 낸 겁니까? 그 순간 서 과장이 웃으며 손을 들었습니다. 아, 그건 제가 정리한 겁니다. 민재는 놀라 눈을 크게 떴어요. 입을 열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 과장은 자연스럽게 자료를 넘기며 발표를 이어갔죠. 그는 마치 처음부터 자신이 한 일인 듯 능숙하게 설명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모두가 서 과장을 칭찬했습니다. 민재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노트를 닫았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아직은 참아야 해. 그날 이후 서 과장은 민재를 은근히 밀어냈습니다. 중요한 회의 자료를 일부러 전달하지 않거나 그의 실수를 과장에 보고했죠. 민재의 이름은 점점 안 좋은 평판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회사에 큰 사고가 터졌습니다. 프로젝트 자금 일부가 사라진 겁니다. 사내는 혼란스러웠고 서 과장은 곧장 민재를 지목했습니다. 이 계좌 민재 씨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재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자신의 통장에 모르는 돈이 들어와 있었고 그날 밤 서 과장은 차분히 웃으며 말했죠. 이럴 땐 조용히 사직하는 게 나을 겁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다시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민재는 믿었던 상사에게 철저히 배신당했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서류를 정리하며 떨리는 손으로 상자에 담았어요. 회사 로비를 나서는 순간 차가운 비가 쏟아졌습니다. 서류 박스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마치 그의 억울한 눈물 같았죠. 그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걷다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사의 불빛이 멀어지고 마음속엔 분노와 허탈함만이 남았습니다. 왜 나였을까? 왜 하필 나였을까? 그의 입술에서 새어나온 목소리는 빗속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민재는 그날 회사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르는 운명이 그날 밤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죠. 그날 밤 민재는 좁은 고시원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해고, 통보서와 회사 명함이 놓여 있었죠. 그는 명함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구겨 손에 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왜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거야.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 그의 눈엔 분노보다 허탈함이 더 짙었어요. 며칠 동안 그는 방 안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달음식 용기가 쌓이고 창문 밖으로는 밤마다 비가 내렸죠. 전화기 화면에는 읽지 않은 메시지가 수십 개 쌓여 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었어. 그냥 잊고 새로 시작해. 모두 쉽게 말했지만 아무도 그의 억울함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서 과장의 번호가 화면에 떴습니다. 민재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민재 씨, 아직 회사 근처에 있습니까? 정리해야 할 게 좀 있어서요. 그 말에 그는 마지막 희망이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서 과장은 웃으며 그를 맞았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다 지난 일이잖아요. 젊은 사람이면 다시 일어나야죠. 그 말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회사 앞을 떠날 때 비가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민재는 아무런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걸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번지고 차 소리가 멀리서 울렸습니다. 그는 인도 가장자리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한 건가요? 그의 눈물과 빗물이 구분되지 않을 만큼 얼굴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 도로 건너편에서 한 대의 차량이 미끄러졌습니다.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고 민재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어요. 순간 강한 충격과 함께 세상이 하얗게 번졌습니다. 소리도 빛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어둠이 찾아왔죠.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민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 그리고 희미한 소리. 몸을 일으키자 침대 옆 탁자에 달력이 보였습니다. 그는 숨을 멈췄어요. 2022년 3월 2일.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으로 달력을 만졌습니다. 이 날짜는 자신이 첫 출근하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눈앞의 풍경은 똑같았고 창밖엔 출근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다시 신입사원 배지가 쥐어져 있었어요. 민재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거울을 봤습니다. 어제보다 젊어진 얼굴, 여전히 희망이 깃든 눈빛. 그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하늘이 나한테 기회를 준 건가요? 그 미소 속엔 다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번엔 절대 당하지 않겠다는 결심, 그리고 복수의 불씨. 그의 심장은 다시 뜨겁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민재는 자신이 더 이상 당하는 신입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만든 판에서 내가 이길 겁니다. 민재는 눈을 뜬 그날 이후 단 한순간도 헛되이 쓰지 않았습니다. 출근 첫날의 설렘은 이제 없었고 그 자리에 차가운 계획이 자리했죠. 그는 회기 전의 모든 일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누가 그를 배신했는지, 언제 사건이 시작됐는지 모든 세부가 머릿속에 또렷했습니다. 그는 서 과장이 회계팀과 결탁해 비자금을 조성하던 시점까지 기억하고 있었죠. 회사 복도를 걸을 때마다 그때의 굴욕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의 웃음소리조차 자신을 조롱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민재는 자신의 책상 서랍을 열어 USB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조용히 컴퓨터를 켰죠. 모니터 불빛만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 과장의 책상 위엔 늘 비밀 문서가 쌓여 있었죠. 그는 낮에는 무심한 척 업무를 도왔고 밤이 되면 복사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건 복수의 열망이었습니다. 이번엔 내게 빼앗긴 걸 모두 돌려받을 겁니다. 민재는 회의 자료를 정리하던 중 일부러 서 과장의 실수를 잡아냈습니다. 그는 조용히 메모해두며 나중을 위한 증거 조각을 모았죠. 하루하루 퍼즐이 맞춰지듯 그림이 완성돼 갔습니다. 그의 표정은 점점 냉정해졌고 말투는 단단해졌습니다. 이젠 아무도 그를 신입처럼 보지 않았죠. 며칠 후 민재는 회사의 신사업 아이디어를 대표에게 제안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3년 뒤
회사의 매출을 폭발적으로 올릴 프로젝트였죠. 미래를 아는 그는 확신이 있었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설득력을 가졌습니다. 대표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이건 직접 추진해 보세요. 당신이 책임자입니다. 그날 밤 민재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도시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손에는 USB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엔 서과장의 비리가 차곡히 쌓여 있었죠. 복수의 시계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서과장님. 회의실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벽식의 초침이 지나갈 때마다 민재의 심장도 함께 뛰었죠. 오늘은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날, 신사업 발표 날이었습니다. 민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서 과장이 또다시 자신의 아이디어를 훔칠 거라는 걸요. 그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 시작과 함께 서 과장은 태연하게 자신의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제가 주도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자신만만했고 방안은 고개 끄덕이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민재는 아무 표정 없이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회의실 중앙 스크린엔 그가 밤새 준비했던 자료가 그대로 띄워졌습니다. 그는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는 걸 느꼈지만 미소를 잃지 않았죠. 이 순간이 올 걸 예상했으니까요. 이미 모든 문서에는 실제 작성자 정보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의 시작 5분 전 그는 이 대표의 개인 이메일로 한 통의 메시지를 보냈죠. 대표님, 이 자료의 진짜 주인을 확인해 주십시오. 이 대표는 회의 중간에 그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잠시 종이를 넘겼죠. 이 자료 작성자가 다르군요. 그 한마디에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서 과장에게 쏠렸고 그의 손끝이 경직됐습니다. 그건 팀 내 협업 과정에서 정리된 겁니다. 서 과장이 더듬거리며 변명했지만 대표는 냉정했습니다. 협업이라면 왜 원본 파일에 민재 씨 이름이 남아있죠? 순간 서 과장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저 서류를 닫으며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죠. 대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TF팀은 민재 씨가 맡으세요. 실력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게 맞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 과장은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엔 분노가 번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선 모두가 민재를 칭찬했습니다. 대단해요. 진짜 재능 있는 사람이었네요. 그는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이미 싸늘했어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퇴근 후 서 과장은 빈 사무실에서 담배를 물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며 책상을 쾅 내려쳤죠. 저 자식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야. 한편 민재는 옥상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 아래 손엔 USB가 들려 있었죠. 그 안엔 서 과장의 비리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낮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한 수 앞섰죠, 서 과장님. 하지만 진짜는 아직이에요. 그날 아침 한빛전자 사무실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누군가는 커피를 들고도 마시지 못했고 누군가는 키보드를 두드리다 멈췄죠. 모두가 알았습니다. 오늘 열릴 이사회가 평범하지 않다는 걸요. 민재는 서류 가방을 들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침착했지만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가방 안에는 지난 몇 달 동안 밤을 새워 모은 증거들이 들어 있었죠. 그는 오늘 그 모든 걸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중년의 임원들이 차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 과장은 늘 그렇듯
매끄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가 되겠군요. 회의는 짧고 명확하게 갑시다. 그의 말에 몇몇이 웃었지만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내부 감사 결과 자금 유출 흔적이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 과장은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장부 착오일 겁니다. 회계팀에서 자주 있는 일이죠. 이 대표는 서류를 넘기며 화면을 켰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거래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그 착오라던 금액이 모두 서 과장님 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누군가의 숨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렸죠. 서 과장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조작이에요. 누군가 나를 음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때 민재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대표님, 여기 원본 증거가 있습니다. 그는 조용히 USB를 건넸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파일이 열리자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거래 기록, 이메일 송신 내역, 결제 서류, 그리고 전자서명까지 모든 증거는 완벽했고 거짓이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이 대표는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다가 깊게 숨을 내쉬었죠. 더 할 말 있습니까, 서 과장? 그 한마디에 서 과장은 주저앉았습니다. 민재, 내가 나를 이렇게까지. 그의 목소리는 금세 끊겼습니다. 보안 요원이 다가와 그를 부축했고 문이 닫히는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민재는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회의실 창문으로 스며들었고 먼지가 반짝였죠. 그의 눈가엔 잠시 빛이 맺혔습니다. 3년 전 비 내리던 해고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분노, 억울함, 절망감이 서서히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이제 그 자리에 남은 건 끝났다는 실감뿐이었습니다. 이 대표가 그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회사를 지켰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민재는 고개를 숙이며 짧게 답했습니다. 회사는 정의로 세워져야 합니다. 늦었을 뿐이죠. 그날 이후 회사 내부 게시판엔 한 줄의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내부 비리 고발로 회사를 구한 직원에게 경영진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그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죠. 그의 자리는 더 이상 억울하게 잘린 신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한빛 전자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더 흘렀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했지만 민재의 이름은 더욱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가 이끄는 신사업들은 모두 성공을 거두었고 한빛전자는 국내를 넘어 아시아 전역에서 이름을 떨쳤습니다. 신문 기사마다 그의 얼굴이 실렸습니다. 청렴한 리더십, 젊은 혁신의 상징 이민재 전무. 사람들은 그를 기적의 사나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그 찬사 속에서도 늘 조용했어요. 그의 책상 위엔 여전히 초심이라는 글자가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점점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그는 민재를 불러 조용히 말을 건넸죠. 민재 씨, 내가 처음 당신을 봤을 때 기억합니까? 그때 당신 눈에는 분노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책임이 보이네요. 그의 손이 떨렸지만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자회견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부로 나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이제 회사를 맡을 사람은 단 한 명뿐입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모두의 시선이 민재를 향했습니다. 그는 단상으로 올라서며 차분히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 회사를 정의와 신뢰로 이끌겠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혼자 회장실에 남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박 회장이 남긴 만년필을 들고 서류 위에 조용히 글을 썼죠. 공정한 사람, 올바른 선택, 그리고 책임. 그 문장은 그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이젠 누구도 나를 억울하게 만들 수 없어요. 하지만 나처럼 억울한 사람은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그 말은 결심처럼 들렸고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날 이후 한빛전자는 전보다 더 투명하게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은 신뢰를 이야기했고 외부 평가는 높아졌습니다. 민재는 서서히 리더에서 상징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결국 회장으로 올라섰죠. 그가 처음 출근하던 날 넥타이를 고쳐 매며 다짐했던 그 젊은 신입의 눈빛은 이제 모두를 이끄는 리더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봄날 오후 민재는 조용히 차를 타고 회사 근처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지만 왠지 그 길을 걷고 싶었죠. 차창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이 리듬처럼 떨어졌습니다. 차에서 내린 그는 우산을 들지 않았습니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를 천천히 걸었죠. 그곳은 바로 3년 전 그가 해고당했던 거리였습니다. 회사의 불빛, 인도의 벽돌 무늬, 심지어 간판 위치까지 그대로였죠.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 동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고 빗방울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 비 그날과 똑같네요. 그의 마음속 어딘가가 따뜻하게 저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우산이 스쳤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지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죠. 비 맞으면 감기 걸려요, 회장님. 민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비는 괜찮아요. 나한테는 기억이니까요. 둘은 우산 아래에서 한참을 걸었습니다. 비 냄새와 도시의 소음이 어우러져 이상하게 평화로웠습니다. 민재는 문득 젊은 날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박스를 들고 비를 맞으며 걷던 청년. 모두에게 버림받았던 그날의 자신. 그때의 내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에 찼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의는 늦게 오지만 결국 돌아오죠. 민재는 천천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노 대신 평온으로 가득했습니다. 비 내리는 서울의 거리, 그 한가운데서 그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모든 복수는 끝났고 남은 건 용서뿐이었죠. 그날의 빗소리는 마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음악 같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천천히 회장실 창문을 비쳤습니다. 민재는 책상 앞에 앉아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초심이라 적힌 액자와 새로 받은 서류가 놓여 있었죠. 그는 한 장 한 장 서류를 넘기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책임은 이제부터죠.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묵직했습니다. 이제 그는 누군가를 벌주는 대신 모든 직원이 공정하게 대우받는 회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는 곧 윤리경영팀을 신설했습니다. 모든 회의 문서는 자동으로 작성자와 수정자가 기록되도록 바꿨죠. 익명 제보 시스템을 도입해 약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했습니다. 그가 겪었던 불합리한 고통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하려는 마음이었죠. 직원들은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곧 달라졌습니다. 이젠 진짜 믿을 수 있는 회사가 됐어요. 누군가의 한마디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민재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자부심과 평온이 함께 깃들어 있었죠. 늦은 밤 회장실은 고요했습니다.
창밖 도시 불빛이 유리벽에 부서지고 바람이 커튼을 스쳤습니다. 그는 펜을 들고 새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정의는 느려도 반드시 도착한다. 그의 글씨는 단정하고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창가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기대어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시작이군요. 그의 입가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화면은 천천히 어두워지며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정의는 가장 느리지만 가장 강한 복수입니다. 그 문장은 마치 그의 인생 전체를 요약하듯 조용히 그러나 깊게 시청자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